안녕하세요. T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사례는 1968년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포장된 사유도로의 사용승낙 여부입니다. 질문: 내 토지, 지목은 전입니다. 앞에 지목이 도로인 포장된 사유도로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내가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이 도로 소유자로부터 사용낙을 받아야 하는지요?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에 지금 건축허가 신청하려고 하는 지목이 전인 토지이고요. 그리고 그 바로 앞에 빨간 동그라미 안에 있는 부분이 아주 조그맣지만 포장이 되어 있는 현황도로입니다. 답변: 지목이 도로이고 포장되었어도 건축법 도로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 소유자로부터 사용낙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황도로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폭이 제한된 공로라면 사용낙이 필요 없을 것이므로 다음과 같이 공부로 확인하고 허가청에 공식적으로 질의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허가청은 사용낙 여부는 민법이기 때문에 관여 안 하겠다라고 하는 지자체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첫 번째, 대지의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추상적이고 재량행위이므로 허가권자에게 공식적으로 질의해야 할 수 있지만 허가 기준 중 기반시설인 진입로는 건축법에 맞게이고 건축법 도로가 미설치된 곳에서 진입로 기준은 도시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입도로의 너비는 조례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그중 마을안길 및 농로 개념 및 공로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개발행위 운영 지침에서는 100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 일종군생 농림업용 시설은 마을안길 및 농로로 허가가 가능하나 마을안길 소유자가 배타적 사용권을 주장하면 사용낙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의 도로와 개발행위허가의 접속로의 차이점을 보면 구조너비 기준을 보면 건축법은 개설된 또는 개설될 현황도로의 통행 가능 여부만 검토하고 개발행위허가에서는 접속로 개설을 위한 형질 변경 및 주변 환경까지 검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용권에 대해서는 건축법은 도로관리대장과 예외 대상을 가리기 위하여 소유권과 공익성을 비교 교량해야 하고 개발행위허가에서는 기부채납 및 허가 조건 부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적극행정을 하려면 판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판례란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 또는 제한됐는지 또는 개발행위허가의 재량행위인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지자체는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대지의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황도로의 사용량이 필요하냐 안 하냐를 판단하면서도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둘째, 76년 2월 1일 전후 너비 4m 이상의 도로는 건축법 도로입니다. 이곳이 도시지역, 자연녹지이므로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축법 제44조에. 그런데 허가권자가 건축허가 때마다 지정하는 건축법 도로는 1962년 1월 20일 건축법 제정 때부터 있었으나 도로대장은 81년 10월 8일부터라서 그 전에 지정된 근거는 사실상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여기는 1968년에 지목이 변경된 걸로 봐서 지목 변경 되면서 뭔가 허가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6년 2월 1일 전에 주민의 통행로가 된 너비 4m 이상의 도로는 항공사진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허가권자가 건축허가 때마다 지정하는 건축법 지정 도로는 공로가 돼서 그 내부에는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권이 제한되므로 그 위치, 면적 등이 명확해야만 건축법 도로로 볼 수 있다고 대부분은 말하고 있습니다. 폭 4m 이상으로서 건축법 시행일인 1976년 2월 1일 이전에 이미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있던 도로의 경우에는 폭 4m 미만의 도로와는 달리 시장 군수가 도로로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례는 68년에 지목이 도로로 변경이 됐는데 건축법 도로로 지정이 되지 않았었죠. 그런데도 대법원은 이미 주민들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었다면
너비 4m 이상으로서 건축법 도로로 본다 라고 돼 있으니까 이제 당시에 68년도 당시에 너비 4m의 도로였는지를 항공사진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마을 안길, 이 현황도로의 개설 경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마을 안길이 여러 필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 토지를 가로막고 있는 하나의 필지는 1968년에 분할돼서 지목이 도로로 변경됐으므로 토지대장 등 근거 서류를 정보공개 요청하면 그 소유자의 배타적 수익권의 포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지금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전부 지목이 도로인 표시입니다. 그리고 녹색은 전답이고요. 그리고 주황색은 지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여러 필지가 지목이 도로인데 합병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제 일일이 따로따로 다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너비는 4m 이상이 된 것이 틀림없고 신청지 앞에 지금 가로막고 있는 지목이 도로에 가느다란 것은 1968년 지목 변경이 됐기 때문에 당시 4m로 주민이 이용했다면 이건 건축법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 안길의 여러 필지는 인근 건축 및 개발행 허가에서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을 것이지만 당시 용도 지역이 비도시 지역이었거나 행정구역이 면지역이었다면 건축법도로 지정하지 못하고 지목만 변경했을 것이므로 그 개설 경위 등을 확인하면 공로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서류는 이제 각 실과가 보유하고 있으니까 일일이 정보공개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다음 네 번째, 그 현황도로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목이 도로라도 말입니다. 대법원은 건축 및 개발행 허가에서 도로로 지정되지 못했다면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권이 제한되지 않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 3조 2의 예외에 해당하여 지정도로가 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또한 민법 211조의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등은 같은 번지에서 분할돼서 양쪽 소유자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민법 220조의 무상통행권이 있으나 어느 한쪽이 변경되면 민법 219조의 유상통행권 소송으로 진입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허가청의 공로 판단 여부를 받아보고 최후 수순으로 소송을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판례 하나 읽겠습니다. 분할 또는 토지의 일부 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그 포위된 토지를 위한 통행권은 분할 또는 일부 양도되는 종전 토지에만 있고 그 경우 통행에 관한 보상 의무는 없다고 하는 민법 220조의 규정은 지정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통행지의 특정 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특정 승계인의 경우에는 위유지 통행권에 관한 민법 219조의 일반 원칙에 돌아가 통행권의 유무를 가려야 한다 라고 대법원은 유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허가청의 공직 판단 기준을 질의해야 할 것입니다. 허가청이 공로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유임으로 그냥 사용량이 필요하다고 해석하면 앞서 설명한 여러 자료 및 공부를 준비하여 면담 후에 허가청의 공식 의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공식적인 질의란 민원처리법의 사전 심사, 건축법의 허가 또는 건축 신고, 사전 결정, 그리고 국토계획법의 개발행 허가 등입니다. 그런데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 또는 제한된 근거가 충분하거나 주의토지 통행권 확인 소송 판결문이 있거나 인근 건축물로 대지는 사용락 없이 허가했는데 지금 담당자가 사용락을 요구하면서 보안명령 후 신청 허가를 불허 또는 반려하면 허가청의 이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서 취소를 받아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민원처리법 하나 보겠습니다. 시행령 33조 사전심사 청구 대상 민원 안내. 법정 민원 중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은 1. 정식으로 신청할 경우 토지 매입 등이 필요하여 민원인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또 행정기관의 장이 거부 처분할 경우 민원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민원 등은 사전심사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제도로 사전에 공식적인 질의를 해보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 정리하면 지자체는 인근 대부분의 현황 도로가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너비 또는 4m 이상으로 확보되어 있는 마을 한길 및 농로는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은 포기 또는 제한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도
소유자가 배타적 사용권을 주장하면 사적자치 영역이라는 핑계로 사용로에 필요하다고 해석하는 지자체가 꽤 있습니다. 주변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너비 4m 이상으로 지목 변경이 되었다면 이 현황도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가 이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이 자연녹지로 지정된 시기에 따라 법 적용이 다를 수는 있지만 마을 안길이 개발행위가 기준에 맞다면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44조 접덤 후 예외인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제45조의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건축에는 심의로 조례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면 될 것입니다.